11,000.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2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가 힘이다. 예, 목요일만 기다려지게 하는 휴먼앤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데이터가 미래다. 데이터가 미래다. 네. 힘으로 놀렸었죠. 데이터가 미래가요? 네, 바꿨어요. 데이터가 힘이다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 많이 기울어졌다는 느낌을. 거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오늘 두 분 모시고 한 주간에 오늘 이은영 소장님께서는 서울시장 후보 내야 된다. 네네. 내지 말아야 된다. 네. 마침 제가 어제 그 그 얘기를 얘기에서 했어요. 갖고 왔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네. 했는데 마침 아니 좀 우리가 뭐 통하는 게 있는데 아예 방송 들으시고 하신 거구나. 데이터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늘 미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이은영 소장님도 방송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좀 많이 하는데 없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서울의 소리 방송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네. 많이 네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중심으로. 유튜브가 미래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예, 아무튼 두 분 오늘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한동훈만 콕 집어서 원포인트 네. 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이 속이는 거죠, 국민들을. 그리고 한동훈이가요, 이게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게 저번에도 맞아요. 뭐죠? 장진훈 검사인가 정진훈 검사랑 몸싸움 할 때도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봐요. 그때 진짜 좀 완전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완전 저거 여우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국감에 나온다는 거는 뭔가를 정쟁을 삼을 수 있는 거를 던지겠죠. 그럼 국회에서 또 한동훈 말을 받아갖고 막 여야가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언론이 받았을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인이 말하면 얼마나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몸을 날려서 자신의 폰을 뺏으려 했고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밝혀질 겁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검사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다들 가만히 있었던 걸 자신이 뭔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제 부끄러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한동훈 법무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원대복귀 명령이 내려왔는데 한동훈의 워딩이 받아들인다. 와, 여기 검사의 오만함이 나오는 거죠. 앞부분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하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법무부가 잘못한 것처럼 뉘앙스 자기가 던지게끔 착한 딱 해놓은 공무원이라는 거죠. 거야. 법무부가 나를 핍박하고 이 정부가 나를 좌천시켜도 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인다. 아니 숨겨자 코스. 공무원 어느 지방직 공무원들이 발령 나면 새벽이라도 가방 싸고 가는 게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품에 일반 사학 조직에서도 그렇죠. 기업에서도 얘는 받아들여야 돼, 가야 자기가.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씨 할 말이 있으면 언론에다가 하는 거야. 뭐라고 본인은 국감장에서 떠들라고. 그게 정치적인 그 플레이 누가 눈치를 못 채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받아주는 거지. 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이 준비하신 거 좋은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인지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그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저쪽 국힘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헌을 들면서 서울시장을 내면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일단은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이게 50%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잘못으로 치르는 선거물을 후보 내서 안 된다는 34%. 그래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후보 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더 이상 자꾸 생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것도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선거 결과로 심판 받으면 된다는 거니까. 경향신문이 그 74주년 창간 기념조사를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는데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3, 4일 날 그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실시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78% 후보 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72%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너무 이제 양쪽의 의견이 진영 싸움이죠. 팽팽한, 근데 팽팽한 이거는 수준이에요. 국민의힘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없죠. 탄핵 때문에 그쵸. 조기 대선을 치렀으면 맞아요. 지네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네. 세 명이나 냈어요. 그건 지난 일이니까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본인들은. 알고 보면 지네 세 명이나 내버렸어요. 맞아요. 역으로 보면 그렇네요. 말도 안 되지. 지네 때문에 조기 대선 했는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그쪽 애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서울에서도 거의 뭐 52%인가가 후보 내서 선거 결과를 평가받아야 돼. 내가 잘못했으면 아마 지는 걸로 평가받으면 그게 그렇죠. 적당하다라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돼요. 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사는 너무 좀 지금 하도 그걸로 계속 꼬리를 잡고 있어서 갖고 왔고요. 이거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원래 모든 선거 때를 앞두고 거의 모든 정당들이 선거 관련돼서 경선 규정 같은 걸 직전에 바꿉니다. 네. 이유가 서로 타협을 하고 그걸 조율하기 때문이죠. 이번 4.15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존중받았던 이유는 관련된 룰을 이미 1년 전에 다 그것도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꿨던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내년 4월에 재보선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달에 열릴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데 11, 12, 1, 2, 3, 4,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전에 당원을 바꾸는 무언가 일만 생기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원들 동의를 당연히 거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원 문제 하나 빼버리는 거 이낙연 대표가 지금 국감이라 바빠서 손을 못 보고 계실 때 끝나고 나면 연말쯤 적당히 알아서 고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요, 듭니다. 지금 어제 혁신위원회가 발표했어요. 네, 김정민 위원장이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은 당원 고치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갖고 왔어요. 제가 어제 네. 취재를 해보니까 네. 뭐 겉으로는 스마트 정당 당원과 소통이지만 이미 하고 있으니까 혁신위원회의 발족의 의미는 당원 고치겠다는 거예요. 후보 내겠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내야 되고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오늘 기사가 이게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라임 옵티머스 영향으로 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떨어진 31.3%로 그 국민의힘과 1.1%포인트 차이가 그러니까 난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동의를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태워올라야 돼.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면요. 라임이나 옵티머스랑 관심이 없습니다. 네.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라서 무슨 라임 옵티머스 영향이 민주당 지지율의 급락? 네, 네. 저는 리얼미터 이거는 이번 건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정조사 나온 거니까 네네네, 이제 또 그렇죠. 나오게 되면 바뀔 거예요. 사실 기사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는 원래 있겠지만 톤이 좀 튀기도 하잖아요. 약간 여기가. 튀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진보층에서 13%포인트가 하락했다. 그리고 충청 20대, 40대에서 많이 하락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 그 리얼미터 관계자의 코멘트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영향이 없었고 당 지지율에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이게 그 서울시장 후보군을 그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면서부터 이게 근데 그 전부터 약간 불은 지피고 있었거든요. 옵티머스 라임은 조선일보 쪽에서 계속 예, 지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 사기를 보느냐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여론의 그렇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예.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 추가로 이제 해서 그 실시하는 거 관련해서는 여론이 아직은 그 형평성이나 공정성 고려해서 추가 기회 주면 안 된다 의견이 한 55%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이 한 37에서 41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민주당이 의사들 입장에서 약간 이걸 좀 추가 기회를 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론은 조금 유동성이 있어 보여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의사협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면허가 중지되거나 취소됐던 의사가 3만여 명 된답니다. 그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4년간 의대 충원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 몇천 명 비는 거 정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민주당 몰아세우는 것처럼 의사들도 놓고 앉아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따까리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면 위에 나쁜 사람들 데려다 쓸 수 있게끔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내놓고 뭔가 하는 거라도 보여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회 줄 텐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갖고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웃겨요. 아, 예.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버스는 지나갔는데 본인들이 무슨 특권층이라고 국가고시를 그들을 위해서 다시 없는 법을 만들어 갖고 본인들은 다시 특권층이라고 추가 응시 생각하니까. 기회를 준다? 이런 건 여론 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거는 여론으로 띄우는 자체들이 의사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일고에 고려할 대상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는 거를 본인들이 거부했던 거를 두 번이나 한 번인가 미뤄졌었죠. 네, 한번 밀어서. 이거는 여론조사 하는 게 공정성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MBC랑 코리아 리서치랑 오마이랑 리얼미터 두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외국 다른 국가하고 이게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 수급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한 번 더 기회 자기들 달라는 것 말대로 같은데. 3만 명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3만 명 중에서 3천 명 뽑으면 되지 2배로. 능력 있는 의사들 갖다가 네. 뭐 성추행을 했거나 이런 걸로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단단한 의사들인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겠어요. 이런 사람들 부활시켜 쓰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때 이제 파업을 했던 응시하지 않았던 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먼저 사과를 그분들은 하는 이 시험 게- 보셨어요. 아, 그분들은 보셨고. 네. 아, 예. 응시했던 사람이 적기 그럼 때문에 학생 의대생들이 안 본 건가요? 아니, 의대생들 가운데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보면 그 시험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숫자가 적긴 아니, 했지만 10몇 보긴 봤어요, 시험. 네네네.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얼마나 욕 먹으면서 시험 받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회를 주는 네. 자체가 공정의 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원칙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언론과 친한 집단 중에 하나가 의료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여론도 신경을 써주는 척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집단도 본인들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건 알았고 이렇게 빠르게 수습될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 생각했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살았는데요. 다들 자기 스스로 생계 팽개치고 했으니까. 고생 1년 해도 긴 인생에서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소리 들으려면 1년 꿇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 내년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재보선이 이인영 소장님이 갖고 오신 건데 민주당이 다시 집권 여당이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확실한 마지막 메시지는요. 못을 박는 게 서울과 부산에서의 승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어떤 잘못으로 어떤 재보궐이 있다라고 해도 국민의힘 너희들은 아니야라고 하는 마지막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좋은 민주정의 결집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후보를 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은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후보가 안 나와야지 지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 일단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예, 예.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든 이기든 국민의 심판을 왜냐면 이거 받아- 유권자가 선택할 일이지 그렇죠. 정당이 선택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양념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볼리비아 대선에서 한국계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선? 네. 그래서 옛날에 페루에 후지모리 일본계 그렇죠.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럼 쫓겨났죠, 우리나라도 나중에. 예.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이 또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대통령도 그 이제 K 뭐, K 선거로 한류. 해갖고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총수님 같은 분이 예. 또 이런 컨설팅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저기 직업은 목사이고 의사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념 성향은 우익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기가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사회주의 계열의 좌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부정부패 때문에 지금 물러난 상태여갖고 우리 한국계 후보가 기독교계 출신이긴 하지만 꼭 우익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것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갖고 왔습니다. 참. 이번 일요일 날 그 나중에 한번 네.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 네. 그 볼리비아의 어떤 거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죠.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떤 왜 저 사람이 한국계가 1등을 달리나 네네. 그것도 한번 격차가 좀 조사를 나더라고요. 좀 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 가시기 전에 예, 홍보. 저 지금 아직 정체 현상인데요. 저기를 빨리 이은영 TV 지금 구독자 몇 명인지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늘었어요. 6천 내가 한 300까지 본 것 네, 같아요. 6,300 정도. 이은영 소장님 데이터가 미래다라고 네. 하면서 저희 일주일마다 이렇게 좋은 늘 여론조사에 와주시는데 이은영 TV 여러분들 6,340명 네. 예, 저희 의리입니다. 의리. 이인영 소장님 같은 분들은 나중에 큰일 하실 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보면 국회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은영 TV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